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해서 한다고 믿는 소비가 사실 광고와 유행에 세뇌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 인생샷 찍으려고 떠나는 여행. 추억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건 카드값 고지서예요. 멋있어 보여서 남들도 하니까 뒤처지는 느낌이 싫어서 무작정 따라하는 소비. 이런 순간의 허세가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13년차 직장인 주책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13년간 제가 월급 받으면서 쓸모없는 곳에도 돈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 반성문과 같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핵폭 좀 때려보려고요. 여러분 요즘 돈 어디에 쓰고 계세요? 돈은 열심히 벌고 있는데 이상하게 늘 모자라고 통장은 늘 통장이지 않나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해서 한다고 믿는 소비가 사실 광고와 유행에 세뇌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 멋있어 보여서 남들도 하니까 왠지 뒤처지는 느낌이 싫어서 무작정 따라하는 소비. 이런 순간의 허세가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지금보단 당하지 않는 소비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소비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좋아서 한 건지 아니면 유튜브 광고랑 인스타 감성에 낚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를 이렇게 나눴어요. 단기적으로 티는 안 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소비. 겉으론 있어 보이지만 실속 없는 나쁜 소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배우는데 돈을 쓰는 건 아깝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PT나 필라테스 같은 건 건강관리보다는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20년 넘게 내야 하는 보험은 아무 고민 없이 가입합니다. 그 중에 4, 5개월 정도의 보험비만 투자하면 PT를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내 몸에 투자하는 건 망설이면서 병원에 누워있을 미래엔 돈을 잘 쓰는 이 소비 방식. 우린 어쩌면 예방보다 치료가 더 익숙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건강관리는 당장 내 몸을 바꿀 수 있는 투자이고 보험은 아플 걸 전제로 한 지출이에요. 미래가 불안해서 보험은 드는데 정작 그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건강관리엔 돈을 별로 안 써요. 저는 10년 전쯤 회당 5만원짜리 PT를 받으면서 웨이트를 배운 적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배운 운동 지식이 현재 제 운동 루틴의 기반이 되었죠. 지금은 한 달에 겨우 13,000원 되면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깐 비싸게 배웠던 운동이 10년 넘게 제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셈이죠. 건강은 한 번 고장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어려운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건강한 건 어릴 때부터 건강을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미래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투자금입니다. 자기계발이라고 하면 흔히들 책 좀 읽고 자격증 몇 개 따는 것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활동이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가예요. 제가 개발자인데 축구를 배우는 게 자기계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재미있어서 혹은 남들이 하니까 시작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물론 내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그게 곧 내 미래의 수입으로 직결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충린이라는 컨셉으로 유튜브 같은 걸 시작하는 게 아닌 이상 말이에요. 영어 한 달 수업 20만원. 누군가는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걸로 영어 성적을 받아서 외국계 기업에 합격하거나 해외 출장의 기회를 얻어 100만원 이상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계발도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쌓는 역량이 어떤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20대에 어떤 기반을 쌓느냐에 따라 30대의 연봉이 달라지고 30대에 어떤 역량을 갖췄느냐에 따라 40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계발은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미래의 나에게 복리로 돌아오는 소비입니다. 요즘 주식이나 코인 안 해본 사람 찾기 힘들죠. 뭐 이젠 난 돈 관심 없어 라는 말이 솔직히 통하지는 않는 시대예요. 돈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돈 공부가 귀찮은 거죠. 투자는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을 넣는 걸 넘어서 내 돈을 어디에 써야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투자도 소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추가해봤어요. 실제로 투자 공부하려면 책, 강의, 세미나 이런 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참고로 최근 10년 동안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M2 통화량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의 가치가 1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질 않지? 싶은 이유 간단합니다. 자산도 물가도 다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투자는 종종 손실이라는 수업료를 동반합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다? 결국 지금보다 더 팍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노동력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불로소득이 필요한 시점은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금융투자에는 손해의 가능성이 따르지만 그 리스크를 감안한 경험에 소비하는 건 훗날 더 큰 돈을 버는데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술자리, 나가고 싶은 단톡방, 어색한 안부 연락,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까봐 라는 생각에 유지하는 관계들은 사실 정말 필요할 땐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은 내 가족들과 내 능력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맥관리 소비는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라는 더 귀한 자원도 갉아먹어요. 매번 술자리 한 번에 10만 원을 쓰고 그 다음 날은 몸도 힘들고 생산성도 떨어지면 그게 과연 올바른 소비일까요? 그럴 바에 그 시간과 돈으로 지금 당장 내 성장에 투자하는 게 더 똑똑한 선택입니다. 인맥관리 해봤자 내가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날 찾을 일은 절대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반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냥 아는 사람 수준의 관계라도 나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성공한 지인을 자랑하는 게 대화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죠. 저는 사실 왜 그러나 싶어요. 그 지인에게 본인은 인맥이 아니고 그냥 남이겠죠.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회사 사람들과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진 않아요. 특히 상사에게 굳이 아부를 떠는 일도 없고요. 제가 천성이 그런 서글서글한 성격이 아닌 것도 분명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라는 특기 때문에도 부서 내에서 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개발자분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저와 친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절 찾게 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 여행 많이 다녀야지. 이 말 진짜 많이 듣죠. 근데 왜요? 라고 전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엔 건강 관리만 잘해도 40대, 50대에도 튼튼한 다리로 유럽 여행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바르셀로나의 어떤 카페에서 80대 한국인 부부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셨고 매년 이렇게 휴가를 내서 부부끼리 해외여행을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행은 젊어서 가느냐가 아니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돈, 시간, 체력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진짜 즐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여행이 나쁜 소비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 도피용, 자기 위로용 여행에 반복적으로 돈을 쓰는 건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뭐 인생샷 찍으려고 떠나는 여행. 돌아오면 뭐가 남죠? 추억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건 카드값 고지서예요. 제가 이걸 잘 아는 이유요? 저도 한때 진짜 그랬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전 1년에 4번이나 해외에 나갈 정도로 해외여행을 너무 좋아했어요. 귀국하면 다음 비행기 표가 이미 예약돼 있을 정도로 여행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은 거의 여행에 썼고 카드값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쓴 적도 있어요. 여행 때문에 월급으로 메꾸지 못할 정도로 지출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강제로 여행을 중단하니까 돈이 너무 잘 모이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투자도 병행하다 보니 자산이 정말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여행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여행보다 돈이 불어나는 게 전 더 재밌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못 가. 솔직히 이 말 진짜 설레는 조언처럼 들리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건 포모 마케팅에 불과해요. 지금 무리해서 안 가도 돼요. 나중에 더 여유 있게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먼저입니다. 에루샤로 불리는 해외 명품 브랜드가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4.5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1.5억 원 이상 초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명품을 사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어요. 나를 더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다. 그 마음이죠. 근데 그 불안, 명품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나만 없어 보일까봐 샀던 거잖아요. 근데 한 시즌만 지나면 유행 지났네, 좀 촌스러운데? 이런 말에 또 흔들리고 그 불안은 또 다른 소비 욕구로 되돌아옵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봐야 해요. 명품, 영어로는 럭셔리 아이템. 직역하면 사실 사치품이에요. 근데 우린 사치품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사치라는 단어는 부정적이니까요. 그걸 명품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놓으니 비싼 걸 사도 뭔가 정당화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단어 하나 바뀐 걸 뿐인데 우리의 소비 기준이 완전히 흔들린 거죠.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있어 보이려 합니까? 그냥 있으면 되지. 진짜 있어 보이는 사람은 갖고 있는 걸 티내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뭘 둘러도 자기 안에 비어있는 걸 채우지 않으면 계속 불안해요. 그러니까 날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소비는 절대 날 채워주지 못해요. 자, 이 소비의 핵심은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에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MZ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물건들, 스탠리 워터보틀, 케이스티파이 폰 케이스, 스투시 티셔츠 하나하나 보면 소소한 지출 같지만 이게 다 합치면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상은 그냥 나갑니다. 문제는 이 유행이 몇 달 뒤엔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쫓는 소비는 끝도 없고 기준도 없고 결국 나만 피곤해집니다. 이게 내가 주도하는 소비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패션, 잡화, 소품 이런 트렌디한 아이템의 유행은 평균 6개월 주기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행을 따를 때마다 자기 스타일을 잃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비용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를 사기 위해 정가보다 5배가 넘는 웃돈을 주고 샀는데 이게 6개월 뒤엔 상태도 안 좋아지고 유행도 지났고 그래서 중고로 팔아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 결국 한정판이라는 말에 이끌려 샀던 그 아이템이 내가 원했던 만큼 나에게 가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트렌드가 아니라 나만의 취향에 소비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소비예요. 한국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3.4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며 연간 약 5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콘텐츠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나 넷플릭스 잘 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로그인 했는데 막상 뭘 볼지 몰라 10분 넘게 헤매다 그냥 끈 적. 무료 체험으로 시작했다가 까먹고 결제한 적. 예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 하나 때문에 계속 필요할 거라 느낀 적. 결제 알림이 왔을 때만 또 돈 나갔네 하고 만 적.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그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보험료일 수도 있어요. 구독 중이라는 사실이 날 안심시키는 거죠. 근데 그 보험료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영상 플랫폼에만 해당되진 않아요. 배달앱, 쇼핑몰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배민클럽에 가입하면 배송비 무료라는 이유로 더 자주 배달을 시켜 먹게 되고, 쿠팡 와우 회원은 무료 배송, 무료 반품 혜택이 있으니까 굳이 안 사도 될 물건을 단품으로 자꾸 주문하게 됩니다. 사실 절약하려고 가입했는데 더 쓰게 되는 아이러니. 그게 구독 서비스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봐야 해요. 나는 이 서비스가 없으면 불편한가? 아니면 그냥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건가? 구독은 필요할 때 다시 가입하면 돼요. 그 몇 번의 클릭보다 중요한 건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거니까요.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유행이라고 다 따라 사면 절대 돈 못 모아요. 욕망에는 끝이 없고 지갑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소비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포기 못하는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내세요. 예를 들어 여행은 포기 못하겠고 옷도 나한테 중요한 가치고 카페 가서 시간 보내는 게 유일한 힐링이라면 이 3가지는 그냥 소비하세요. 그 대신 구독 서비스는 정리하고 외식이나 배달도 줄이고 한정판 운동화도 포기하는 거예요. 욕망을 다 지키는 사람은 절대 통장은 못 지켜요. 돈을 아예 안 쓰는 게 정답이란 게 아니라 소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제 잔소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갑, 오늘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버텨내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뼈 때리러 오겠습니다. 빠이!